당신이 교관이라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는데? 코웃음과 함께 던진 그 말. 그녀의 눈엔 조용한 동양인은 그저 만만한 상대로 보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전등이 꺼지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혼란, 공포, 절망, 무장한 침입자들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을 때 어둠 속에서 들려온 비명, 하나씩 쓰러지는 침입자들, 그리고 조명이 켜졌을 때 모두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앞으로 이 두 사람 앞에 어떤 위기와 이야기가 펼쳐질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장에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넓은 훈련장에는 양국의 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 대북으로 소속 제시카 테일러 중이었어요. 금발 머리를 짧게 자른 그녀는 180cm가 넘는 큰 키에 단단한 근육질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눈은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한국 측 교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한국 UDT실 교관이라고? 제시카가 옆에 있던 동료 미군에게 비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해 보이지 않아? 마치 도서관 사서 같은데. 그녀가 바라보는 사람은 서진우 대위였습니다. 진우는 175cm 정도의 평범한 키에 날렵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짧게 자른 검은 머리 아래 차분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조용히 서서 훈련생들의 준비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동양인이야. 제시카가 더 크게 말했어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 실전에서는 별로 쓸모없을 거야. 주변의 미군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한국군 훈련생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진우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저런 조용한 아시아 교관들은 여자에게도 질걸? 제시카가 마지막 독서를 날렸습니다. 순간 훈련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죠.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시카는 그의 무반응에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겁쟁이 같은 이라고.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퍽! 갑자기 훈련장의 모든 전등이 꺼졌습니다. 비상등만 빨갛게 깜빡이기 시작했죠. 정전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검은 복면을 쓴 침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어요. 공포탄이었지만 훈련생들은 그 사실을 몰랐죠.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시카도 당황했어요. 이건 계획에 없던 훈련이었거든요. 그녀는 급하게 허리춤에 권총을 찾았지만 훈련용 무기는 이미 회수된 상태였습니다. 젠장. 그녀가 욕설을 내뱉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많다고 자부했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서 무장도 없이 적과 마주한 건 처음이었죠. 침입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생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놈 무릎 꿇어! 거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시카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굴욕감에 이를 악물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우가 보이지 않았어요. 도망쳤나? 제시카가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휙!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죠. 하지만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으악! 침입자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뭐야, 불 켜! 리더로 보이는 침입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탁! 퍽! 과직! 어둠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숨이 끊어지는 신음소리가 뒤섞였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침입자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총을 마구 휘둘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유령이 사냥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시카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요? 어떻게 무장한 5명을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죠? 마지막 침입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척! 갑자기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훈련장 한가운데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5명의 침입자가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진우의 옷에는 흐트러짐 하나 없었어요. 숨도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죠. 훈련 종료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들은 훈련 보조 요원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훈련이었죠. 제시카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죠. 진짜 전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본 거예요. 서 대위님.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거였죠.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발요. 당신 같은 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우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됩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제시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진정한 전사가 되고 싶다면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제시카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강렬한 열망이 뒤섞였죠. 나는 변해야 해. 제시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저 사람에게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진우의 차가운 눈 뒤에 숨겨진 어둠을요. 그가 겪었던 끔찍한 과거를요. 3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에서 진우는 동료 12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매복에 걸려 전멸한 거였죠.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감정을 죽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죠. 다시는 누구도 가까이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이상합니다. 오만했던 미국 여군이 그의 닫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시카는 매일 진우를 찾아갔어요. 아침 일찍, 점심시간, 저녁 훈련이 끝난 후에도 그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진우는 철저히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서 대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제시카가 간청했어요. 진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정말로 변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우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검은 눈이 제시카를 뚫어보듯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제시카의 얼굴이 밝아졌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72시간 동안 제 훈련을 따라올 수 있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슨 훈련이든 하겠습니다. 제시카가 즉시 대답했어요. 진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차가운 미소였죠. 후회하지 마세요. 다음 날 새벽 4시, 진우는 제시카를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업지대로 데려갔습니다. 폐건물과 녹슨 공장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도시의 그림자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72시간을 살아남아야 합니다. 진우가 작은 가방을 제시카에게 던졌어요. 안에는 물 한 병과 에너지바 2개, 그리고 낡은 칼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시카가 놀라서 물었죠.
전쟁터에서는 이것도 사치입니다. 진우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첫 번째 과제는 은신처를 찾는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찾지 못하면 훈련은 실패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제시카는 홀로 남겨졌죠. 어둠 속에서 그녀는 폐건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 녹슨 철근,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어요. 악취가 코를 찔렀죠. 첫 번째 건물은 너무 불안정했어요.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았죠. 두 번째는 쥐떼가 우글거렸습니다. 제시카는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어요.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반쯤 무너진 사무실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3층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창문은 막혀 있었고 출입구는 하나뿐이었죠.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해가 뜨자 진우가 나타났어요. 합격입니다. 이제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굉음과 함께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제시카는 기침을 하며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적의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하세요. 탈출하고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야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연막 속에서 들려왔죠. 제시카는 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폐건물 사이를 누비며 도망쳤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귀신처럼 말이죠. 발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림자에 몸이 드러났어요. 호흡 소리로 위치가 파악됩니다. 계속되는 지적에 제시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틀째가 되자 물과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새로운 과제를 주었어요. 도시에서 생존하려면 자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도는 금지예요.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럼 어떻게? 방법을 찾으세요. 진우는 그렇게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제시카는 울고 싶었어요. 배가 고파서 어지러웠죠. 목도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시카는 급히 빈 캔과 비닐봉지를 모았습니다. 빗물을 받아 마셨죠. 차갑고 더러운 물이었지만 생명수 같았어요. 음식은 더 어려웠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어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죠. 미군 장교인 자신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다니.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그녀는 깨달았어요. 화려한 훈련장이 아닌 이런 곳이 진짜 전장이라는 걸요. 셋째 날 새벽, 제시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하수구에서 밤을 보낸 후 체온이 떨어진 거였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어요. 여기까지인가?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따뜻한 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으로 부드러운 톤이었죠. 그는 제시카를 근처의 컨테이너로 데려갔습니다. 안에는 작은 난로가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과 빵도 준비되어 있었죠. 먹으세요. 진우가 국물을 건넸어요. 제시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훈련의 일부입니다. 진우가 대답했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동료는 서로를 돌봐야 하니까요. 모닥불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제시카는 처음으로 진우의 눈에서 따뜻함을 봤어요. 저는 여자라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시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모두가 저를 약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더 공격적이 됐어요. 더 오만하게 굴었죠. 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 대위님은 왜 그렇게 차가우신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대원 전원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제가 분대장이었어요. 12명의 부하가 있었죠. 모두 형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멀리를 바라봤어요. 과거를 보는 것 같았죠. 매복이었어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진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 후로 감정을 죽였어요. 다시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된 거죠.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전사네요. 제시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상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진우가 대답했죠.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는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72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세요. 진우가 떠난 후 제시카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 사람도 아픔이 있었구나. 그녀는 진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차가운 얼음 같던 그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걸 느꼈죠. 다음 날 아침 72시간의 지옥 훈련이 끝났습니다. 제시카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합격입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훈련을 시작하죠. 제시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고요? 진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전사가 되려면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우가 단순한 교관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극한 훈련이 끝난 후 훈련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시카는 더 이상 오만한 미군 장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우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진우도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다른 훈련생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테일러 중위가 완전히 달라졌어. 미군 훈련생이 속삭였어요. 서 대위의 훈련이 대단했나 봐. 한국군 훈련생이 대답했죠. 그날 오후 합동 전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2인 1조로 팀을 이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이었어요. 테일러 중위, 서 대위와 한 팀입니다. 교관의 지시에 제시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진우와 함께라니.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죠. 훈련 내용은 건물 진입과 인질 구출이었습니다. 10층짜리 훈련용 건물에 테러리스트 역할의 교관들이 숨어 있었어요.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제시카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앞에 설게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죠. 저도 할 수 있어요. 제시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우가 그녀를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두 사람은 건물로 접근했어요. 제시카가 앞장서고 진우가 뒤를 지켰죠. 1층 진입. 적 둘을 발견했습니다. 진우가 손가락 2개를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제시카는 즉시 이해했죠. 왼쪽은 그녀가, 오른쪽은 진우가 막기로 한 거예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탁! 퍽! 순식간에 2명을 제압했어요. 완벽한 호흡이었죠. 층을 오를수록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함정도 있었고 매복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움직였습니다. 제시카가 위험을 감지하면 진우가 즉시 대응했고 진우가 신호를 보내면 제시카가 정확히 실행했어요. 7층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연막탄이 터졌어요.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죠. 그 순간 뒤에서 적이 나타났습니다. 제시카를 향해 총을 겨눴어요. 뒤! 진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진우가 몸을 날렸습니다. 제시카를 밀어내고 자신이 총을 맞았어요. 물론 훈련용 페인트탄이었지만 규칙상 맞으면 부상자가 되는 거였죠. 서대위님,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하는 거였지만 제시카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두고 가세요. 진우가 말했죠. 임무가 우선입니다. 안 돼요. 제시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료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녀는 진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한쪽 어깨로 그를 지탱했죠. 무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계층을 그렇게 올라갔어요. 진우를 부축하면서도 적과 싸웠죠. 훨씬 어려웠지만 제시카는 해냈습니다. 마침내 옥상에 도착했어요. 인질 역할의 마네킹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죠. 임무 완료. 제시카가 외쳤어요. 다른 팀들보다 늦었지만 동료를 포기하지 않고 완수한 거였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진우가 일어섰어요. 다친 건 연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테일러 중이. 진우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진정한 전사가 됐네요. 제시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인정받았어요. 드디어 인정받은 거예요. 그날 밤 야간 침투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진에 침투하는 훈련이었어요. 이번엔 개인 훈련이었죠. 각자 다른 경로로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제시카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진우가 가르쳐준 대로 그림자를 이용했죠. 발소리도 최대한 죽였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었어요. 철컥! 발목에 뭔가 걸렸습니다. 올감이 함정이었어요. 순간 몸이 거꾸로 들려 올라갔죠. 젠장! 제시카가 욕을 내뱉었어요.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쁜 건 적 역할의 교관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졌죠. 잡히면 탈락이야. 제시카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올가미는 꽉 조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휙 마이너스. 어둠 속에서 뭔가 날아왔습니다. 올가미 줄이 끊어졌어요. 제시카가 땅으로 떨어졌죠. 조용히.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대위님,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도망쳐야 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적들을 따돌린 후 작은 동굴 같은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죠.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됐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제시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망친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진우의 체온이 느껴졌거든요. 괜찮아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살았어요. 손전등을 켜자 제시카의 팔에 상처가 보였어요. 떨어질 때 긁힌 거였죠. 상처가 있네요. 진우가 말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아플 거예요. 괜찮아요.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제시카가 움찔했어요. 진우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전투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서 대위님도 다쳤네요. 제시카가 진우의 손등에 난 상처를 발견했어요. 올가미를 자를 때 베인 것 같았죠. 이건 괜찮아요. 안 돼요. 저도 치료해 드릴게요. 제시카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했어요.
그때 진우의 소매가 올라가면서 팔에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이게 다 제시카가 숨을 멈췄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진우가 소매를 내렸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에요. 아프겠어요. 제시카가 속삭였어요. 익숙해졌어요. 그의 대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제시카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왜 절 구해주신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개인 훈련인데. 진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동료니까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제시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기지로 돌아왔어요. 내일이면 연합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죠. 그날 밤 제시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별을 보고 싶었죠? 놀랍게도 진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 대위님? 테일러 중이도 잠이 안 오나 봐요. 진우가 돌아봤어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제시카가 그의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참 밝네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한국의 가을 하늘은 특히 맑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내일이면 훈련이 끝나요. 제시카가 말했죠. 그 다음엔 미국으로 돌아가겠죠. 진우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아니면 제시카의 착각일까요? 서 대위님은요? 저는 여기 남아서 계속 훈련생들을 가르칠 겁니다. 또 침묵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거운 침묵이었죠. 제시카가 입을 열었어요. 이 훈련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서 대위님이 절 바꿨어요. 진우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그가 말했어요. 테일러 중이 덕분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제시카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들어가 볼게요. 테일러 중이. 진우가 불렀어요. 제시카가 돌아봤습니다. 좋은 전사가 됐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에 제시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그녀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걸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의 군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차마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던 거죠. 별들만이 그들의 애틋한 마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합훈련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제시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 11시. 기지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잠들어 있었죠. 그때였어요. 쾅!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어요. 제시카가 벌떡 일어났죠. 뭐야? 창밖을 보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문 쪽이었어요. 다다다다 마이너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실탄이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죠. 비상, 비상.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도로 나온 제시카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안요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훈련생들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검은 늑대 문신을 하고 있었죠. 검은 늑대.
제시카가 숨을 멈췄어요. 그들은 악명 높은 용병 조직이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위험한 집단이었죠. 여기 한 명 더 있다. 테러리스트가 제시카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손들어. 어쩔 수 없이 항복했어요. 그들은 제시카의 손을 묶고 대강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강당에는 이미 수십 명의 훈련생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섞여 있었죠.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근육질의 몸을 가진 남자였죠.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어요. 내 이름은 최성민이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전 707 특수임무대대 소속이었지. 하지만 누군가 때문에 불명예 전역을 당했다. 성민의 눈이 훈련생들을 훑었어요.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죠. 서진우, 어디 있나? 그가 외쳤습니다. 제시카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진우가 없었거든요. 숨는 거냐? 비겁한 놈. 성민이 분노했어요. 그는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가 훈련생 한 명을 끌어냈어요. 젊은 한국군 병사였죠. 총을 그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10초 안에 나오지 않으면 이놈부터 죽인다. 하나, 둘. 제시카가 이를 악물었어요.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는 없었죠. 5, 6.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대강당 문이 열렸어요. 진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여유로웠죠. 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랜만이네, 최성민.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드디어 나타났군. 성민이 비웃었죠. 3년 만이야, 서진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왜?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성민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죠. 내가 상부에 보고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불명예 전역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진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넌 민간인을 고문했어. 그건 군인이 할 짓이 아니야. 전쟁에서는 필요한 일이었어. 아니다. 그건 범죄였어.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과거의 악연이 되살아났죠. 성민이 갑자기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좋아. 그럼 게임을 하자. 그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부하들이 제시카를 끌고 나왔어요. 안 돼. 진우가 처음으로 동요했습니다. 호, 이 여자가 특별한가 보네. 성민이 제시카의 턱을 잡았어요. 그녀는 역겨움에 고개를 돌렸죠. 손대. 진우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부하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조건이 있다. 성민이 말했어요. 나와 1대1로 싸워라. 내가 이기면 모두를 놓아주겠다. 하지만 내가 지면? 그럼 이 여자부터 죽는다. 제시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서대위님, 함정이에요. 진우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알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진우가 상의를 벗었습니다. 상체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가 드러났어요. 총상, 칼자국, 화상 자국까지. 그의 몸은 전쟁의 역사였죠. 성민도 상의를 벗었어요. 그 역시 흉터투성이었습니다. 규칙은 없다. 성민이 말했어요. 둘 중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퍽! 주먹과 주먹이 부딪혔어요. 충격파가 퍼졌죠. 성민이 무릎 차기를 날렸습니다. 진우가 팔로 막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죠. 진우의 반격이 이어졌어요. 팔꿈치로 성민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성민이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성민도 만만치 않았죠. 그는 진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자세를 잡았어요. 콰직! 성민의 주먹이 진우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이게 끝이야, 서진우.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민의 팔을 잡고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으악! 성민이 비명을 질렀어요. 팔이 꺾일 뻔했죠.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둘 다 상처투성이었어요. 숨이 거칠었죠. 아직 멀었어. 진우가 말했어요. 닥쳐. 성민이 달려들었습니다. 더 거칠고 난폭하게. 싸움은 점점 치열해졌어요. 피가 바닥에 흩뿌려졌죠.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시카가 움직였어요. 묶인 손으로도 그녀는 근처에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잘랐죠. 자유로워진 그녀는 가장 가까운 테러리스트를 공격했어요. 그의 총을 빼앗았죠. 뭐야? 다른 테러리스트들이 당황했습니다. 서대위님, 제시카가 총을 진우에게 던졌어요. 진우가 공중에서 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성민의 다리를 쐈어요. 탕! 아! 성민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숨어있던 테러리스트가 나타났죠. 진우의 등 뒤에서 뒤를 봐요. 제시카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진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등과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안 돼. 제시카가 달려갔어요. 쓰러지는 진우를 받쳐 안았죠. 서대위님, 서진우.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피가 섞인 기침을 했죠. 괜찮아요. 테일러 중이. 괜찮지 않아요. 눈 뜨세요. 제발. 그 순간 특수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총성을 듣고 출동한 거였죠. 확보, 확보. 테러리스트들이 순식간에 제압됐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빨리 병원으로. 들것에 실려가는 진우의 손을 제시카가 꽉 잡았어요. 놓지 마세요. 그녀가 속삭였죠. 절대 놓지 마세요. 진우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제시카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금 깨달았거든요.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B-, B-, B-. 심장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하얀 병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죠. 제시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째였어요. 진우가 의식을 잃은 지 3일이 지났죠. 그녀는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제시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일어나요, 진우. 그녀가 속삭였죠.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렀어요. 약속했잖아요. 저를 진정한 전사로 만들어준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직 가르쳐 줄 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바로 그때였어요. 진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제시카는 놓치지 않았어요. 진우, 진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우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제시카. 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시카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저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진우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울고 있네요.
안 울어요. 제시카가 급하게 눈물을 닦았죠.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거짓말쟁이. 진우가 놀렸어요. 그 순간 제시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조심스럽게 껴안았어요. 바보,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진우의 대답에 제시카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가 몸을 떼고 진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따뜻하게 빛났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죠. 사랑해요, 제시카. 진우가 말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이. 제시카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믿을 수 없었죠. 꿈인가 싶었어요. 다시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처음엔 날 무시했잖아요. 아니에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의 강한 의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오만한 겉모습 뒤에 숨은 순수한 열정을 봤죠. 제시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사랑해요, 진우. 너무너무 사랑해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기적이에요. 그가 말했죠. 총알이 장기를 피해갔어요. 회복이 빠를 겁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제시카는 헌신적으로 진우를 돌봤어요. 밥을 먹여주고 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도왔죠. 진우가 재활 운동을 할 때는 옆에서 응원했어요. 천천히 해요.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우가 씩씩하게 말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제시카가 수건으로 닦아주었죠.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을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제시카, 진우가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꿔요. 저도요. 제시카가 대답했죠. 은퇴하면 작은 집을 사서 함께 살아요. 아이들도 낳고. 몇 명이나? 둘, 아니면 셋? 두 사람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죠. 현실은 냉정했으니까요. 그들은 다른 나라의 군인이었어요. 그날 저녁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일러 중위 미군 지휘관이 찾아왔어요. 테러 사건 때문에 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됩니다. 내일 귀국하세요. 내일이요? 제시카가 놀랐어요. 그건 너무 빨라요. 명령입니다. 지휘관이 떠난 후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가야 해요. 제시카가 힘겹게 말했죠. 알아요. 진우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이별이 왔다는 걸. 그날 밤 진우가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아직 완치되지 않았지만 제시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텅 빈 훈련장에는 달빛만 가득했어요. 여기서 처음 만났죠. 제시카가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그때도 예뻤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훈련장을 걸었어요. 추억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잊지 않을게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을. 저도요. 진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나무 조각이었죠. 이게 뭐예요? 부적이에요. 어머니가 주신 거죠. 전장에서 저를 지켜줬어요. 그가 제시카의 손에 놓았어요. 이제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제시카가 목에 걸고 있던 군번줄을 풀었어요. 그리고 작은 나침반을 떼어냈죠. 이건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베트남전에서 사용하셨죠. 그녀가 진우에게 건넸어요.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로 돌아올 길도 알려줄 거고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놓아주고 싶지 않았죠. 다시 만날 거예요. 진우가 속삭였어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제시카가 대답했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제시카는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미군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죠. 멀리서 진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거였죠. 제시카가 뒤를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손을 흔들고 싶었어요. 달려가서 안기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가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사랑해요. 진우도 입모양으로 답했죠. 나도 사랑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진우는 하늘로 사라지는 비행기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나침반을 꺼내봤습니다.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서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간 곳으로. 기다릴게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얼마가 걸리든. 에필로그 2년 후. 시리아 다마스쿠스 외곽. 국제연합평화유지군의 비밀 작전이 진행 중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가 모였죠. 한국팀 준비됐나? 준비 완료.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서진우 소령이었죠. 2년 사이 진급한 거였어요. 미국 팀도 준비 완료. 그 순간 진우의 심장이 멈췄어요. 이 목소리는 금발을 짧게 자른 여군이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은 대위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서소령님. 제시카였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시카? 아, 이제는 테일러 대위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윙크했어요. 목에는 여전히 진우가 준 부적이 걸려 있었죠. 진우도 웃었어요. 가슴에서 나침반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저를 찾아주는데 2년이나 걸렸네요. 미안해요. 길을 좀 헤맸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어요. 이번에는 떨어뜨릴 수 없을 거예요. 영원히.